예, 이 장비가 콘크리트 휘니셔인데요. 우리 기계 타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가 SP500 장비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장비는 콘크리트 휘니셔라고 합니다. 우리 아스팔트 휘니셔 알죠? 아스팔트 휘니셔는 아스팔트를 포설한다고 해서 아스팔트 휘니셔고, 이 콘크리트 휘니셔는 콘크리트를 포설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휘니셔라고 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휘니셔는 이 장비처럼 중앙분리대, 교량 난간 방어벽 또는 V형 축구, L형 축구, 터널 공동구를 타설한다고 그래서 이 장비를 보통 국내에서는 뭐 다이크 장비 또 그렇습니다. 일부 다른 분들은 그냥 좀 구분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피니셔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는 피니셔가 있는데 그것은 포장을 한다고 해서 포장 콘크리트 피니셔라고 합니다. 자, 이 장비는 우리가 포크레인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포크레인은 제조 회사를 포크레인이라고 그럽니다. 포크레인을 개발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장비는 우리 국내에서는 굴삭기, 굴찾기 그랬는데 지금은 굴찾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 또는 굴삭기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굴찾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비를 우리가 현장에서는 백호 그럽니다. 포크레인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조이사 이름이라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이 장비가 지나가면 야 저기 소크랭이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국내에서는 굴착기입니다. 백호는 미국에서 백호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장비는 타이어 06인데요. 06이 있고 10이 있고 02가 있고 그러는데 10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포설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예를 들면은 10이 한 바가지 풀면은 1루베를 푼다고 그래요. 06은 아시겠죠? 0.6루베. 02도 마찬가지 0.2루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비는 저 국내에서는 콘크리트 휘니셔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슬리폼 페이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현장에 가면 우리 다이크 장비나 이런 데는 그냥 다이크 장비 또는 어떤 데는 코만도 장비, 파워카바 장비, 기계 타설 장비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휘니셔인데 이 장비는 전에는 이제 미국의 꼬마꼬 장비가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국내에는 독일 빌트겐 그룹에서 제작한 저 위에 보면은 W 빌트겐이라고 있죠. 독일 빌트겐 그룹에서 제작한 SP500입니다. 여기서 저 SP라는 것은 슬리폼 페이버를 줄여서 SP라고 하지 않나 그래요. 때는 이제 빌트인 그룹에서 저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빌트게임 그룹에서 제 SP500을 제작하고요.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 백호 02, 06, 10 이렇게 있듯이 SP250, 500 또는 OI가 있고요. 또 이제 포장에는 850, 1200, 1600 이렇게 장비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근데 이 장비는 SP500인데요. 이 SP500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엔진에 대해서. 이 SP500 엔진은 독일 도이치 엔진입니다. 빌트겐 그룹에서 제작한 게 아니에요. 도이치 엔진이라고 독일에서 아주 그 엔진으로서는 유명하죠. 여기에 조그마한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공동구 기초를 타설한 데인데 원래 이렇게 빛에 비치면은 그림자가 많이 찝니다. 면이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제가 엔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진에 왔습니다. 아까 그것이 이겁니다. 이게 연료 휠타 1차예요. 그럼 얘가 뭘 하냐? 수분 분리기입니다. 수분 분리기.
우리 그 연료 탱크에 우리가 물을 안 부어도 기온차에 의해 가지고 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은 밑으로 가라앉죠. 디젤, 경유는 위로 뜨고요. 그러면 이제 연료 호수를 통해 가지고 이 필터로 오게 되면은 물은 무겁기 때문에 주저앉아요. 그러면 밑에 물이 차면은 저걸 이용해서 물을 빼주는 거죠. 자, 터널이다 보니까 조명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자, 물이 차면은 화면에 경고등이 뜹니다. 그 경고등이 뜨면은 이제 그게 물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려가지고 물을 빼주는 겁니다. 이게 수분 분리기예요. 수분 분리기. 근데 얘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어떻게 고장이 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군에서 소총 분해 조립할 적에 주의사항이 뭐입니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제 얘가 너무 힘껏 쪼다 보니까 이 안에 화면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실리콘 재질의 박킹이 있어요. 오링처럼. 그게 너무 힘껏 쪼다 보니까 그 박킹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킹이 찢어지니까 조금씩 어떤 연료가 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점심 식사를 하고 오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안 걸리지? 근데 이제 그 세로 모터라고 그러죠. 그건 작동을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연료 문제구나 하고 이제 그 엔진 룸을 열어보니까 여기에서 쫄쫄쫄쫄쫄 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동 걸고 작업을 할 적에는 엔진에서 빨아먹기 때문에 새지는 않고 그랬는데 점심시간에 이리 새면서 에어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비를 급하게 수리를 했는데요. 수리를 하지는 못하고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수분 분리기를 현장에서 수리를 해보려고 별 이상 방법도 다 해봤는데 이거 수리를 못합니다. 절대 수리 못합니다. 이거 수리를 한다 손치더라도 얘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응급조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저 수분 분리기를 스페어로 미리 확보를 해 있으면은 교체하면 됩니다. 근데 저것을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저 부품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우영산업이죠. 그 도이치 엔진은 우영산업에서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재고가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제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걸 주문을 했는데 딱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3만 원이에요. 저것이 플라스틱 저 쪼가리가 23만 원. 근데 그 주문하실 때 수분 분리기 말고 그 박킹 이것도 같이 그 안에 있는 박킹이 아니라 그 캡에 그러니까 수분 분리기 이제 쪼으면서 그 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캡도 박킹도 같이 우리 오링이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같이 구입을 하세요. 자, 연료 필터 수분 분리기도 왔는데요. 응급조치는 바로 이겁니다. 얘와 얘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필터를 걸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다이렉트로 연결하려면은 이런 닛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닛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연료 탱크에서 오는 겁니다. 연료 탱크에서 오는 거고 이게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얘를 일자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필터를 걸치지 않고. 근데 이 닛불이 없습니다. 우리 유압 호수집에 가면은 이 닛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그 유압 호스를 하나 제작을 하세요. 제작을 해갖고 얘에다 하나 물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닛불은 있을 거예요. 호스를 찝을 수는 있을 겁니다. 호스는 이 호스를 찝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다 연결하고 유압 호스를 하나 중간에 제작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제 11월 중순인데 곧 있으면 저 해가 오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골치 아프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와 얘 그리고 얘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좋은데 이 닛불 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뭐 있을랑 모르겠지만은 유압 호스집에 가면은 이 닛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압 호스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갖고 여기다가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하고 어떻게 감이 옵니까? 이 닛불 구하기는 힘들어요. 닛불 구하기. 그럼 너는 이 닛불을 어디서 구했냐? 저도 바보같이 이 닛불만 구하러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보통 막 각 지역에 가면 동양호수라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 닛불. 이 호수는 찍을 수는 있어요. 이 굿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제 저 해는 옵니다. 작업 중에요.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닛불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작업 중이니까 콘크리트 다 굳어가죠. 그때가 5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여름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면 다 굳어가지고 낭패 보는 수가 있어요. 설령 자 이걸 구해왔다 손치더라도 자 연결해가지고 자 에어를 빼야 됩니다. 에어를 뺄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호수를 구하러 다니든지 찝으러 가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에어를 빼지를 못하면은 이거 호수 찝고 닛불을 구해와도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를 빼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어떤 그 배터리 가게 뭐 엔지니어를 부르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고장 신고하고 작업을 중단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바로 그냥 후속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후속 조치는 뭐냐면은 자 지금은 여기에 콘크리트가 없지만은 아마 점심시간에 콘크리트를 이 호파나 몰드 호파 여기에 가득 담아놨을 겁니다. 근데 장비는 섰잖아요. 이거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합니까? 얘가 호파가 꽉 누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 이 닛불을 다 풀러요. 닛불을 다 풀러가지고 여기를 체인으로 매답니다.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면 컨베어는 이제 제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몰드를 풀러요. 탈착을 시킵니다. 탈착을 시켜서 몰드를 드러냅니다. 백호로 어떻게 수단과 가리지 말고 뭐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몰드를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를 이제 여럿이 달라들어서 콘크리트를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요 강원도 영월이고요. 영월읍에서 꼴짜기 여기서 영월읍까지 가려면 약 35km 40km입니다. 시간은 약 한 40분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자 영월읍에 가면은 저 호수를 찝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예요. 닛불을 뭐 구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퍼 기사님들은 여기 그 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닛불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저 장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서라는 데서 전주 전라북도 이서에서 장비가 고장났는데 그 옆에 가까운 데가 김제 동양호수가 있어요. 동양호수로 가면 되는 줄 알고 냈다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닛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장수 사장님 아시죠? 박장수 사장님이 우리 그 전주에 가면 삼공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 유궁합 호수라고 거기를 잘 다니시더라고. 거기에 제가 이제 저도 같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각종 닛불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달려간 겁니다. 그 전주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약 한 40분 걸려요. 40분 걸려가지고 닛불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교체를 하고 어떻게 이제 에어를 빼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장비는 빠져나왔는데 이미 몰드 안은 다 굳었습니다. 다 굳어가지고요. 그 관리자한테 백과 불러가지고 브레이크를 때려줘야 된다 이거. 도저히 깨들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작업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백호가 브레이크 차고 와가지고요.
몰드, 그러니까 L2 벽체를 타살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다를 뭐 위치를 다 알잖아요. 대부분요. 오빠 기사님은 여기를 쪼사라 저기를 쪼사라 해가지고 호빠까지 다 쪼사가지고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 그 한마드릴로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그 다음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요. 그때 브레이크를 쪼을 적에는 바이브레다가 좀 고장이 나지 않을까. 근데 그걸 감안하고 해가지고 운 좋게 뭐 청소를 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바이브레다 하나가 좀 이제 어떻게 브레이크로 찍혀가지고 고장이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우리 오포 기사님들은 그냥 고장 났다고 조치하고 그 몰드 청소하라고 하냐면요. 만약의 경우 그 닛불이나 호스를 어떻게 제작해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 다 굳어가지고요. 밤 새도록 깨야 되고요. 그 다음 달도 못 깹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우리 작업반들이 뒤로 수덕수덕 바보 천치 쪼다 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저 새끼 때문에 몇 날 며칠 고생했네 이런 소리 듭니다. 그래서 욕심 내지 마시고 장비 고장났다고 하고 바로 그 몰드 청소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만약의 경우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뭐 호스라든지 닛불은 구해왔는데 어떻게 에어를 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에어를 빼지 못하면 장비를 살리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미 저거 콘크리트는 다 굳어가고 개쪽 당한 겁니다. 개쪽 당해. 물론 이제 에어를 뺄 수 있는 우리 오빠 기사님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뭐 눈치 빠르게 그 동네 가까운데 뭐 배터리 가게라든지 카센터 뭐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또 그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닛불 구하고 에어 빼서 장비를 살려가지고 몰드 청소까지 다 했어요. 이때 그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연료 필터를 교체할 때는 연료를 가득 채워서 교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연료가 절반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에어 빼는데 유리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의심을 할 거예요. 자, 이 휠테를 안 걸치면은 뭘로 걸러주냐. 그런데 얘는 수분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에어 뺄 때는 슈가렛 펌프질도 해야 되고요. 그 연료를 좀 채워야 된다고 써요. 가득 채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메인 휠터입니다. 얘 두 개가. 근데 얘는 그냥 수분 분리기를 해준다 생각하시고 되고 얘가 휠터가 있으니까 다이렉트 연결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자 수분 분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마침 이제 뭐 물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뭐 작업을 한 약 일주일 정도는 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수분 분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한 겁니다. 교체를 다 하는데 이때 이제 보통 보면 이거 교체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 에어를 빼는 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게 좀 에어 빼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 노즐을 다 풀려야 됩니다. 노즐을 풀려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마침 일요일 날 오후에 좀 일찍 와서 이 교체를 다 했어요. 뭐 쉽게 에어 빼고 해가지고 시동도 잘 걸었습니다. 근데 아니죠. 에어 빼는 것은 그 전이다, 그 전. 그러니까 다이렉트 연결할 때 그 에어를 빼는 거고, 요것을 교환해가지고 뭐 수리를 잘 했어요. 수리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점검 다시 하고요. 시동을 끄고 이제 시동을 끄고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교체 다 하고요. 뭐 점검 다 하고 그리고 장비 시동을 끄고 내려서 이 포트에 타려고 그러니까요. 뭐가 쫄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계곡이 있다냐 하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뭐 계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포터를 작업 차량을 장비 장비 뒤에다가 주차를 해놓죠. 작업 중에 항상. 그래서 이제
포터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가 장비에서 하부로 막 뭐가 떨어지는 겁니다. 방금 연료 일단 수분 분리기를 교체를 했는데 뭐 이거 큰일 났다, 뭐 기름이 뭐가 잘못됐고 새는가 보다 하고 이제 허겁지겁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는데요, 기름은 아니고 참 타이밍이 그렇게 맞으려고 하는 건지 냉각수가 새는 겁니다. 냉각수가 줄줄줄줄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냉각수가.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또 잘못된 거야 하고 이제 엔진 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엔진 문을 열고 엔진 룸에 딱 오니까요, 지금 여기 필터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엔진 냉각수 순환 펌프가 있어요. 여기서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때 요 녀석이 그때 새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평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여기를 교체를 해서, 이거 뭐 교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뭐 교체해서 그냥 뭐 시동 걸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일요일날 좀 일찍 와서 뭐 점검 좀 할 겸 해가지고 와가지고 교체해놓고 시동 잘 걸리고 뭐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포터 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이 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에 와서 이거 뭐 교체하는 거 얼마 시간 걸립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도 교체하고 작업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다 띄웠어요. 콘크리트 막 5대 7대 다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장이 났다. 이건 뭔 낭패입니까? 뭐 후다다닥 고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기도 보면은 냉각 순환 펌프 얘가 고장 나가지고 쟤를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한 1년 만에 한 번씩 고장 나더라고요. 이 배아랭이 좀 약한 것 같아. 배아랭이 이게 하늘이 도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이런 말 있어요. 한 3대가 덕을 베풀지 않았나, 아니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운이 아주 좋았던 거죠. 자, 여기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여기 냉각 순환 펌프 이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빨리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벨트를 먼저 풀으시면 안 돼요. 벨트를 먼저 풀으시면은 이 냉각 순환 펌프 위에 뒤에도 잡아주는 볼트를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하나 있고요, 앞에, 우에, 중간, 밑에 이렇게 볼트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벨트를 풀지 말고 뒤에 볼트를 먼저 풀어야 돼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해드리는 겁니까? 뒤에 볼트를 더듬더듬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게 10mm거든요. 10mm 뭐 스파나나 아니면은 요걸 준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게 무슨 스파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요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를 너무 기르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긴 놈을 갖다가 좀 절단해가지고 용접을 다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10mm 스파나나 10mm 스파나도 저 깔깔이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약간 휘면서 이렇게, 그게 아주 용이하고 좋습니다. 그걸 준비를 하셔가지고 쉽게 풀려야 돼요. 이게 뒤에 볼트를 풀 때 애먹습니다. 그 찾지도 못해요. 더듬더듬 설령 풀렸다 손치더라도 놓쳐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볼트도 또 사전에 미리 몇 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볼트를 먼저 풀었어요. 풀고 벨트를 풀으세요. 그 다음에 벨트는 여기 그 텐션 베어링, 그 우리 그 복수 스파나 그걸 복수대를 이용해 가지고 제껴 가지고 벨트를 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볼트를 하나 상단부터 중간 볼트를 풀러 가지고 탁탁 어떤 타격을 줘 가지고 순환 펌프를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제 제거를 했으면 새 걸로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순서가 앞에 있는 볼트를 쪼고요. 그 다음에 벨트를 쪼아야 됩니다. 아니, 벨트를 먼저 이제 끼워야 돼요. 벨트를 끼워야
그 텐션 베어링이 우리가 손으로 더듬을 수 있도록 연장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텐션 베어링이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럼 먼저 그럼 벨트를 풀르면은 자, 볼트를 풀리기 전에 먼저 풀르면은 텐션 베어링이 거기를 딱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트 풀을 때는 벨트를 풀지 말고 빼지 말고 볼트 먼저 풀으시고 그 다음에 벨트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조립할 적에는 벨트를 먼저 끼우고 뒤에 볼트를 조립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하 없이 이건 풀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순서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뒤에 볼트를 뺐어요. 빼고 나중에 이제 벨트까지 다 채웠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뒤에 있는 볼트를 쪼지 마세요. 안 쪼아도 됩니다. 이 볼트가 그 볼트예요. 이 볼트가. 자, 25년 5월 중순에 제가 이걸 냉각 순환 펌프를 교체를 했는데요. 이걸 안 끼웠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도 아니고 이거 버려도 돼요. 왜? 우리가 이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으로 벨트가 잡아주기 때문에 당겨주기 때문에 저 안쪽치는 볼트를 안 쪼아도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 볼트 쪼으려면요, 얘 자꾸 구멍 찾고 뭐 더듬더듬 하다가 얘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찾지도 못하고요, 힘듭니다. 안 쪼아도 상관없으니까 쪼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쪼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얘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는 체를 할 겁니다. 이 볼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와샤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볼트가. 이게 와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볼트를 자동차 볼트라고 합니다. 자동차 볼트. 대개 보면은 여기 엔진도 그렇고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우리 그 도어 뭐 자동차 옆문, 뒷문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키가 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플라스틱으로 된 키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볼트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분 분리액에 물이 차거나 또 뭐 안에 연료에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센서입니다. 센서가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경고등이 떠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키가 여기 박혀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키가 박혀 있기 때문에. 빠졌어요. 이게 키가 이렇게 키가 있는데도 빠졌어요. 자, 이걸 다시 끼웠어요. 자, 엔진으로 저 컨트롤 박스로 갑니다. 자, 경고등이 떴어요. 엔진 파울도 다이아노루스 LED. 여기에다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경보음이 울립니다. 자, 시동을 걸어볼게요. 자,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 있다고 경고등이 뜨면서요, 경고음이 울리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 이게 도대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작업은 됩니다. 소리는 빽빽거리는데 작업은 돼요. 시동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법을 해낸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엔진이 작살나든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작살날 일이 없어요. 엔진 오일도 체크했지, 뭐 연료도 달있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 그 안에 그 빽빽 울리는 나팔 있잖아요. 나팔 거기에 연결되는 잭을 저는 뺐습니다. 잭을 빼고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작업을 하는데도 몇 날 며칠을 해도 이게 경고등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에다가 잭을 꽂으면은 경고음이 막 울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뭐가 잘못된 거냐 알고 봤더니
그 아까 그 수분 분리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유격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걸 이제 새로 한번 해보니까 경고등이 안 뜨는 겁니다.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오포 기사님이나 또 뭐 관계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좀 점검을 해보고 장비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팔을 빼고 작업을 일단 하고요. 전문 엔지니어를 불러가지고 전문적으로 고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했냐면요. 엔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냐면요. 다시 이걸 빼고요. 그 핀을 또 제거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 손을 못 쓰니까 핀을 제거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잘 꽂고 핀도 뺐으니까 핀을 딱 꽂으니까 경고등이 안 뜨는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 냉각수 펌프는 고장이 잘 나니까 미리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팬벨트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요. 벨트는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된다. 벨트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벨트는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그대로 풀러가지고 원형 그대로 보관을 해야 돼요. 어디다 걸어놓던가 목에다 걸고 다니던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은 이 벨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이 벨트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은 도이치 남바가 나와 있어요. 자, 저는 사진으로 미리 찍어놨는데요. 이 벨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벨트가 끊어졌다. 그러면 우영산업으로 뭐 주문을 하면 우영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돼 바로 보낼게요. 근데 얘가 재고가 없어. 아니 설령 재고가 있다 손치대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아까 그 도이치 그 남바 있어요. 이걸 들고 어디로 가냐? 벨트집으로 갑니다. 우리 뭐 동일 벨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런 그 팬벨트가 끊어졌는데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은 거기 남바가 다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가. 그러면 거기서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오리지널보다 한 절반 정도 쌉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갑자기 어느 업체 그 반장님이 아마 이름을 대면은 다 알 겁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 팬벨트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잠깐만 동이벨트로 가가지고 제가 남바가 있는 줄 알고 그 남바를 불러주려고 했는데 몰라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뭐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없어졌나 봐요.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불러주지는 못하고 그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말고 그 한번 이렇게 싹 재봐라. 우리 그 바인더 끈이나 뭐 노끈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끈으로 한번 대충 재가지고 가져가면은 그거 알아서 잘 찾아줄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막 허리 숙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또 재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아마 이걸 것이다 하고 딱 챙겨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를 이렇게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뭐 비싸게 그 예비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동일벨트나 이런 데 가서 저렴하게 가지고 있다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로 교체했다가 오리지널로 교체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제 말을 이해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응급조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거에 또 그 엔진 순환펌프 같은 것도 고장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고치는 방법, 쉽게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굳이 볼트를 안 쪼아도 된다라는 거, 그것을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만약의 경우 그 볼트를 안 쪼아가지고 저 새끼가 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쪼았더니 고장 났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뭐 저는 안 쪼아도 된다. 뭐 굳이 그걸 쪼아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작업해서 장비 살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5대 7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살려서 작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이제 립불, 아까 보여줬던 일자 립불. 얘는 일자 립불이에요, 가운데. 일자 립불이고, 여기는 매꾸라 립불. 얘는 암놈 매꾸라 립불이고요. 순놈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가 암놈 미꾸라 립불, 얘가 순놈 미꾸라 립불입니다. 이것을 사이즈대로, 우리 장비에는 사이즈대로 최소한 2개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이즈의 순놈 립불, 이 사이즈의 암놈 립불, 뭐 더 이상 있으면 좋고요. 이 사이즈의 순놈, 암놈, 일자 립불, 이렇게 갖다 구색이 맞게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 줄 압니까? 여기는 강원도 영월 꼴짝입니다. 무슨 일 생기면요, 이거 여기 그 영월 읍에 가서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여기 정선을 나가든가 아니면 제천 아니면 원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상시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